이번 주를 두고 재료 부재 기간이다라고 또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. 재료가 없는 만큼 이 불확실성 속에서 작은 뉴스에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오늘도 이 중국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이고요. 환율도 좀 출렁거림 나옵니다.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조금 전에 상승 전환하면서 우리 증시도 현재 낙폭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는데요. 내일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? 오늘 KTB 투자증권의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전망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내일 우리 증시에 영향 미칠 만한 내부 변수부터 알려주시죠. 네, 일단 지금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내부 변수보다는 계속해서 해외 변수에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시장의 좀 대장주인 한미약품의 어떤 그 급락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제약바이오 업황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또 코스닥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전에 조금 이제 그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.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중국 증시가 또 계속해서 좀 높은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뭐 일본 증시, 그다음에 또 글로벌 아시아 주요 증시에 조금 더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제 내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.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환율, 특히 이제 오늘 밤에 그 또 미국 금융시장에서 또 그 가격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국내 또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, 그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그 국내 또 외국인 수급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딱히 이제 그 어떤 국내 변수 하나를 띄워놓고 시장을 전망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국내 증시와 어떤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 간의 그 좀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잘 이렇게 좀 따라가면서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1,200원 이상 또 1,220원, 3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 대한 좀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외국인 매도 강도를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런 연결고리를 잘 생각을 하셔서 오늘 밤에 미국 금융시장의 좀 그 변화를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오늘 밤에 미증시는 다시 좀 문을 열고요. 하지만 또 경제지표는 이렇다게 눈에 띄는 것들은 없더라고요. 해외 변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시장의 어떤 추세를 바꿀 만한 경기지표 발표는 없고요. 일단 오늘 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하느냐,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외환시장이나 뭐 국제 유가 같은 것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, 전반적인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좀 뚜렷하게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계속해서 좀 하방 리스크에 좀 초점을 계속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제 워낙 그 큰 이벤트죠. 그 연준의 어떤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는 그런 FOMC가 있고, 그다음에 또 중국 쪽도 여전히 증시 변동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, 이런 부분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위아래로 좀 높은 변동성 장세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위험하게 한 방향으로 포지션을 좀 세게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또 끝날 때까지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에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면 계속해서 좀 중국 정부의 어떤 증시 부양 정책이 또 나올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어제부터 시작해서 뭐 배당 소득세를 완화를 해준다든지, 뭐 아니면은 또 어떤 그 국유 기업의 어떤 그 개혁을 좀 승인을 한다든지, 또 뭐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를 한다든지, 물론 이제 그 효과는 물론 미약하지만 좀 계속해서 좀 중국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신뢰를 좀 높여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오늘도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내일이 수요일이고 내일 모레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, 여기에다가 금요일 그 다음 날은 또 9월 금통위가 있을 예정인데요. 이렇게 목요일, 금요일 국내 빅 이벤트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수급적으로나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내일 우리 증시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?
일단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. 말씀해주신 대로 재료가 없고 거래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좀 작은 악재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한쪽으로 좀 포지션을 세게 잡으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. 계속해서 좀 시장을 관망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많이 빠지긴 했고 뭐 과매도 국면도 맞지만 뭐 밸류에이션도 싼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좀 이 지수의 어떤 하락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재료가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요. 싸지만 더 싸질 수도 있는 거고, 또 여기서 섣불리 또 파셨다가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져서 좀 위아래로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조금 이제 관망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신 것 같고, 마찬가지로 또 현금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뭐 좀 위험하게 저가 매수를 하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조금 단기적으로 일단 계속해서 좀 높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고요. 일단 단기적으로 그 코스피는 1850에서 1950포인트 정도 트레이딩은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하단은 600포인트, 그 다음에 상단은 700포인트 정도 잡으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.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 둔화되면서 다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, 그때부터 같이 좀 적극적으로 주식 매집을 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집중 골든타임 1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.